네,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 오늘은 미국 현지에서 전하는 이 국제 정세에 대한 이야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뉴욕 K라디오 이하의 뉴스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반갑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낸 유럽 8개국에 다음 달부터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6월에는 25%이 정도 이야기까지 좀 나왔습니다. 압박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지 매체에서는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욕은 지금 18일 일요일 저녁 6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무역 갈등 아니라 이 미국과 유럽 동맹 질서를 흔드는 아주 중요한 외교 또 안보 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단순한 경제 수단이 아니라 외교 압박의 수단, 즉 지정학적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European official hold emergency meeting on Greenland tariff threat, 즉 트럼프가 그린란드 매입을 압박용 관세 위협을 하고 있고 EU가 이에 긴급 대응 회의를 수집했다라는 제목의 오늘자 기사를 통해서 EU 27개 회원국 대사들이 18일 일요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긴급 회의를 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유럽이 논의하고 있는 건데요. EU 주요국들은 현재 작년 대미 무역 협상 때 마련했던 160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새해가 시작된 지 사흘 만인 지난 3일에 할리우드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이 미군 기습 군사 작전을 통해서 베네수엘라의 현직 대통령을 생포해서 미국으로 데려왔는데요. 이렇게 한 나라의 현직 대통령을 생포해서 미국으로 압송해 온 지 하루 만인 4일에 이 안보 차원에서 이제는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일제히 긴장했습니다. 이어 7일에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그린란드 편입을 위해서 군사적인 옵션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이 14일에 나토 일부 회원국들이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병력을 파견한 것이 결정적으로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트럼프는 즉각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고 병력까지 파견한 유럽의 8개 나라, 독일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와 핀란드, 덴마크를 상대로 2월 1일부터 10%, 그리고 6월 1일부터는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이에 유럽 언론도 재빠르게 트럼프의 강경 대응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유럽 8개국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이 관세 위협은 대서양 국가 간의 관계를 훼손시킨다,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덴마크 총리도 유럽은 협박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밝혔고요. 네덜란드 외무장관 역시 트럼프의 이번 조치를 협박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마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린란드 문제를 논의했다라고 밝히면서 이번 주에 열릴 다보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보스 포럼은 매년 1월에 스위스 휴양지에서 열리는데요. 올해는 19일 월요일부터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막을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수요일 21일에 여기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오늘 NBC 방송에 출연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관세를 통한 협박이 아니다, 장기적인 안보 전략이다라고 트럼프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북극 안보를 지킬 수 있으려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이번 사안은 단순한 외교 갈등을 넘어서 이 나토라는 국제기구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갈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유럽과의 갈등은 푸틴과 시진핑, 즉 러시아와 중국의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줄 뿐이다 라며 이 미국의 고립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렇게 그린란드에 집착을 하는 걸까요? 먼저 그린란드 지도를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그린란드는 단순한 섬이 아닙니다. 군사, 경제, 외교적, 전략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리적으로는 북미, 유럽 사이에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미사일, 전폭기, 잠수함을 가장 먼저 감지할 수 있는 군사적인 거점입니다. 즉 미국 본토에 접근하는 모든 걸 감시하기 위해서 가장 유리한 방어 최전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린란드를 확보하면 아시아와 유럽으로 가는 물류 해상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고요. 또 여기에는 자원이 넘치는데요. 그린란드에는 히토류, 리튬, 니켈과 같은 첨단 산업의 핵심 자원이 매장돼 있어 트럼프가 노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이 러시아가 먼저 북극 지역의 군사력을 확대하거나 또 중국이 북극 투자를 통해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그린란드를 놓쳐버린다면
미국국 전체의 주도권을 잃어버릴 수 있고요. 북미 지역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사안은 단순한 외교 문제를 넘어서 미국과 유럽, 또 러시아와 중국이 모두 연결돼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이제 미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적법성에 대한 판결을 좀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번 주에는 결판이 날지 이 부분 현지에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20일에 판결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미지수인 상황인데요. 만약에 판결이 나온다면 완전한 결판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적으로 다시 한번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대법원이 심리 중인 핵심 쟁점은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할 조치가 헌법이 허용하는 대통령의 권한에 속해 있느냐라는 게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이미 1심과 2심에서 일관되게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관세를 포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다, 위법이다라는 판결이 나온 상태입니다. 즉, 이 하급심의 판단만 놓고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패소한 상태인데요. 과연 이번 주 화요일인 20일 대법원 판결이 나올지,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단을 유지할지 아니면 뒤집을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럼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위법이다, 잘못됐다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 파장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럴 경우에 우선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거둬들인 이 관세 최대 1,500억 달러, 한화로는 약 220조 원 규모의 자금을 환급해야 할, 이 돌려줘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을 압박하면서 이 1,500억 달러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 수조 달러를 돌려줘야 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이 트럼프가 합법적이었다, 합헌이다라고 이 판결을 할 경우에는 트럼프에게 경제, 무역 적자, 외교 갈등에서 계속해서 관세로 전 세계를 압박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트럼프에게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즉 관세가 단순한 통상 정책을 넘어서 외교, 안보, 정치 전반에서 이 다른 나라를 압박할 수 있는 무기, 이 초강력 대통령 권한, 슈퍼파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현지 언론에서는 이번 소송을 단순한 관세 소송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그 한계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판결이 될 것이다라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20일 화요일에 판결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지난 9일과 14일에도 선고를 예고했다가 미룬 바 있기 때문에 또다시 발표를 미룰 수 있는 상황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20일 또는 21일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여전히 불확실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렇게 그린란드 이슈부터 지금 관세에 대한 판결도 미지수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변동성도 저희가 좀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K라디오 이하이 뉴스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